안녕하세요. 신일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올스테인 작업을 할 건데요. 올스테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목재를 저희가 이렇게 꺼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왼쪽부터 MDF 있고요. 합판, 집성판, OSB 합판, 집성 각재, 일반 각재, 구조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DF는 여러분들 가구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합판이고요. 그리고 요런 합판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합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성판은 저희가 지금 계단판을 좀 잘랐는데요. 요건 좀 튼튼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가구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OSB 합판은 요즘은 그렇게 또 많이 대중적이지 않게 쓰고 있고요. 집성 각재, 저는 여기 집성 각재를 쓸 때 올스텐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일반 각재는 다루기라고 불리는 그런 좀 흔한 나무고요. 구조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중을 잡아주거나 좀 이렇게 튼튼한 그런 목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스텐 작업을 하기 전에 준비할 재료들입니다. 올스텐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할 때 필요한 바니쉬,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 그 다음 브러쉬 종류들이 있고요. 스펀지 2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포가 있습니다. 네, 브러쉬 종류는 제가 2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브러쉬를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브러쉬를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은 브러쉬 결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브러쉬는 전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넓은 면적을 할 때나 그럴 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 요거는 미술 붓인데요. 저는 요 붓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코너나 그런 좀 미세한 부분, 섬세한 부분을 칠을 할 때는 이렇게 넓은 부분 브러쉬보다는 작은 브러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지금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매장에 가면 요새는 이런 스펀지가 많이 나오던데 저는 이게 써보니까 좀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칠을 할 때 조금 오히려 이렇게 큰 스펀지보다는 힘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런 스폰지를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감을 보거나 할 때는 브러쉬보다는 힘이 들더라도 스폰지로 칠을 하는 게 가장 예쁜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테인 작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포 작업입니다. 사포는 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320방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각재를 사포질을 할 때는 조금 좀 강한 걸로 밀어줘야 좀 깨끗하게 밀리기 때문에 320방으로 밀 건데요. MDF는 워낙 좀 매끄러운 면이라 일단 처음엔 하지 않겠습니다. 합판, 지금 여기 사이드 면에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지나가지 않아도 금방 깨끗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집성판도 사실 나무가 워낙 좋은 나무라 사이드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OSB 합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칠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요. 집성 각재도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던가 이음새 부분, 이렇게 끝에 보시면 이 이음새 부분 살짝 면이 좀 좋아요. 그 다음 다루기 일반 각재도 이걸 너무 많이 밀면 이게 지금 사포가 좀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이 진 부분이 뭉텅뭉텅 해질 수 있어요. 둥글스름해지면 또 이게 나무의 이 멋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 사포질 할 때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개념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올스텍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캔 나오는 게 있고요.
요런 스타일의 캔이 나오는 스테인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올스텐 따는 뭐 용구도 있던데, 저는 일반적으로 요런 걸 쓸 때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넣고 뚜껑을 따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쓸 때는 장점이, 이게 좀 입구가 작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돌리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저는 요런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좀 편리하거든요. 근데 올스텐은 이게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뭐 모든 페인트도 그렇겠지만 많이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쓸 때는 많이 흔들어지잖아요. 근데 흔들기 전에 저는 좀 미리 엎어놨다가 흔들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뭐 그 스틱 같은 걸로 많이 저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엎어놨다가 이렇게 그냥 흔들어줘도 충분히 많이 섞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테인은 진짜 막 흔들면 돼요. 이렇게 엎었다가 이렇게 충분히 많이 흔들어주면 굳이 힘들게 스틱을 구해서 젓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스테인을 부을 건데요. 저는 이게 붓는 곳을 종이컵을 그냥 챙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소량으로도 많은 목재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힘들게 많이 부었다가 계속 그냥 두고 쓰느니 조금씩 부어가면서 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량만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남은 스테인을 보관을 할 때는요,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주변을 닦고 난 다음에 밀봉 이렇게 두면 한 1년이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스테인을 조금만 쓰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인을 이제 칠을 할 건데요. 양이 작죠. 그래서 스펀지를 일단은 충분히 묻혀줍니다. 스펀지는 결감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자국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스펀지가 좋습니다. 근데 붓으로 만약에 할 경우 같으면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 붓도 첫 자국은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잘 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스펀지는 이렇게 골고루 깔끔하게 골고루 칠해졌죠. 제일 먼저 합판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MDF 칠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쪽 방향으로 칠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뭉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 방향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꼭 이렇게 작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뭉치지 않고 깨끗하게 칠해졌죠. 자, 그 다음 집성판. 워낙 좋은 나무라 색깔을 입히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집성판은 이렇게 컬러가 있는 올스텐 말고요, 투명을 발라주면 집성판의 예쁜 색깔들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요 색깔은 자단이라고 불리는 색깔인데요. 이게 브랜드마다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이건 진짜 가장 진한 색깔입니다. 다음 OSB 합판. 이거는 나무 그를 이렇게 본드나 막 이런 걸로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를 메꾸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특히 OSB 합판은 절대 브러쉬로 칠을 하지 마세요. 결감이 정말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스펀지. 됐죠? 집성각재 칠을 하겠습니다. 좀 작게 칠했나봐요.
일반 각질 이렇게 칠을 해보면 좀 표시가 많이 나죠. 옥리 자국이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옥리 자국은 표시가 많이 나면 좀 올스텐을 발랐을 때 좀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폰지로 바르면 굉장히 좀 얇게 발리기 때문에 여러 번 덧바를수록 예뻐요. 전체적으로 색깔을 한번 보면요, 같은 컬러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목자재를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시고, 이거를 발랐을 때 우리가 샘플을 보셨을 때 색깔과 좀 많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 작업이 끝나면 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조 시간은 보통 첫 작업은 좀 목재가 좀 빨리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일단 방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인 작업을 할 때는 하루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테인이 말랐다고 싶으면 저는 이제 사포 작업을 할 건데요. 처음에 강한 사포로 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약한 걸로, 저는 600방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포가 없어가지고 종이사포로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종이사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갈다가 보면 종이가 오늘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하실 때는 천으로 된 사포를 구매하세요. 일단 MDF 먼저 밀어볼 건데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별로 밀 게 없어요. 깨끗하죠? 그 다음 석탄도 밀다 보면 제가 스테인 칠했는 부분도 좀 다시 좀 까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작업을 꼭 해야만 아주 깨끗한 나뭇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인 작업을 하고 사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만졌을 때 이 거칠거칠한 나무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사포는 좀 힘이 들더라도 약한 걸로 좀 힘있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별로 밀 게 없어요. 살살살. 색깔이 좀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같은 스테인을 발랐는데도 직선 각재는 고르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나무를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붙인 거다 보니까 나무의 성질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먹고 어떤 건 좀 덜 먹고. 근데 이거를 스테인 작업을 여러 번 하고 나면 또 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많이 칠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포가 좀 약한 거다 보니까 미는데 좀 힘이 많이 들어요. 이게 찢어지죠. 그래서 천사포를 써야 합니다. 저는 없는 관계로 종이사포를 이렇게 사포를 하니까 색깔이 좀 많이 연해졌죠. 연해지고 다시 바를 거니까 연해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한 6번 내지 5번 정도는 최소 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번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두 시간 말렸으면 두 번째 바를 때는 빨리 이렇게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2시간 정도 말렸으면 한 3시간 정도 말리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스테인 작업이 끝났으면 다음날 바니쉬로 마무리를 한다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인 작업을 할게요. 색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죠. 하판도 다시 이렇게 스테인 작업을 하다가 뭐 전화가 왔다거나 뭐 잠시 멈춰야 될 경우 같으면 얼룩이 집니다. 최대한 할 만큼의 양은 최대한 하고 멈춰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지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쪽 한 면을 하겠다 하면 그 한 면을 끝까지 다 칠할 때까지는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스테인이 막 옆에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커버링이나 마스킹 테이프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간단한 작업이라 좀 빠졌더니 보기가 좋지 않죠. 이게 넓은 면을 칠을 할 때는 이렇게 스펀지를 하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넓은 면은 브러쉬나 이런 걸 이용하시고요. 좀 작은 좁은 각재, 이렇게 집성이나 뭐 다루기 같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게 많이 뭉쳤죠? 많이 이렇게 뭉치고 할 때는 지금 이 스펀지의 장점이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깨끗해졌죠? 자, 이제 집성 각재를 칠을 하겠습니다. 집성목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는 이걸로 뭐 공간 분할을 할 때 쓴다거나 아트월 작업을 할 때 쓴다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이게 좀 칠할 때 난이도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얼룩 표시가 좀 나기 때문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원하는 컬러로 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다루기는 옥리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칠을 할수록 옥리 표시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막 두껍게 막 이렇게 칠하면 나중에 여기만 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셔서 옥리가 싫으신 분들은 집성 각재나 다른 목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조목 가겠습니다. 스테인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는 건조하면 뒤틀리고 갈라지고 부식되면 거먹게 이게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오랫동안 내가 디자인한 나무를 갖고 싶다 하실 때는 스테인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색깔 있는 작업이 싫다 하면 투명한 게 있기 때문에 투명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투명한 거는 뭉칠 수가 없어요. 그냥 투명이니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말릴 계획입니다. 말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포 작업을 해야겠죠?